자, 우리 600페이지 그 두 표를 보세요. 경매는 솔직히 이제 여기 있는 내용만 좀 알면 돼요. 여기 조금 덧붙일 거 있으면 덧붙이고요. 자,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의무 경매가 됐건 강제 경매가 됐건 절차는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경매를 신청하면 뭘 하느냐? 이제 법원에서 판단해봐. 이걸 받아줄 건지 말 건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준다 그러면 뭐 하느냐?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개시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뭘 또 하느냐면, 이제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해가지고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어때요? 경매로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엮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등기를 해요. 그리고 또 경매 개시 결정하잖아요. 그럼 채무자한테 송달 알려줘야 돼요. 당신 부동산 경매 들어왔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이 송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빠뜨리면 이 경매 절차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둘 중에 빠른 날, 이제 압류 효력이 생겨요. 그 부동산. 근데 이제 압류 등기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경매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분 못 하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붙들어놓은 거.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이렇게 압류 효력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제 채무자가 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돈을 갚아요. 그래서 경매가 취하됐어. 취하되면 이 압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됩니다. 풀린다 이 말이에요. 쉽게.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다음 뭘 하냐?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 이게 종기란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배당 요구 종기.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들 돈 받을 사람 배당 요구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채권자한테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을 못 받아요. 자, 그런데 이제 종기 마감 날짜를 정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날짜를 언제 할 건지 이제 공고를 하는데 배당 요구 종기를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공고를 하는데 이걸 언제로 정하느냐? 이거 체크하세요. 거기 체크. 언제로 한다? 첫 매각일 이전으로 결정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를 자 이걸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공고를 하는데 이때 이 공고는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해라 이것을? 첫 매각일 이전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경매하는 날짜. 이거 시험에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는 뭘 하냐? 자, 매각 준비를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현황 조사한다고 그랬죠? 이제 법원에 이제 집행관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조사합니다. 물건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권리관계부터 시작해서 세입자가 있나 없나 이런 거 다 조사해요. 그 다음 또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는데 그 전에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맡겨요. 주로 이제 법인한테 맡기는데 감정평가법인. 얘들이 이제 이 부동산 어느 정도 나가겠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감정가라고 해요. 감정. 자, 이들이 이제 평가하는 걸 감정가라고 해요. 그럼 이 감정가를 토대로 이제 뭘 정하느냐면 최저 매각 가격.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으로 경매를 시작하겠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감정가를 그대로 이제 최저 매각을 해요. 만약 그래서 이제 이걸 3억으로 정했다 그러면 이 3억으로 경매가 시작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명세서라고, 이건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정확하게는 매각 물건 명세서. 줄여서 매물서 그러는데, 모든 조사가 끝나면 명세서를 작성해서 이제 법원에 비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한 3, 40개 있다 그러면 A4 용지 출력해서 쭉 테이블에 깔아놓는데, 요즘 이거 안 해요. 요즘은 모니터로 볼 수 있게끔, 모니터 몇 개 설치되어 있고, 또 법에 경매 법정에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제 다 인터넷 연결돼 있으니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상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명세서 이제 보기 편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이제 매각기, 경매하는 날짜. 그리고 이제 매각 결정기. 자, 이 두 날짜를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제 공고를 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보시면, 매각 결정 기일인데, 여기 정확하게 좀 이제 안 나와 있는데, 거기, 이 공고는요, 매각 기일하고 어느 정도로 간격을 두냐면, 며칠?
14일. 일주일 14일. 이거 체크에 넣어 놓으세요. 자, 매각기일은 여기 이 말이 빠져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거기 써놓으세요. 거기 어디다 써놓냐면 매각기일, 동그라미 5번 있잖아요. 거기 매각기일, 거기 중간 사이에다가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언제 경매한다고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고는 매각기일로부터 14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일 4월 1일 날 공고를 했다 그러면 4월 15일 날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4월 1일. 그래서 이 공고를 보고 이 2주 동안에 우리가 물건 분석도 하고 권리 분석도 하고 준비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14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 기일로부터 이게 7일이에요. 이게 7일 후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한다고 했죠. 이거 매각 결정기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날짜를 이게 정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알려준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날짜가 왔을 거 아니야, 매각기일. 이제 매각기일 오면 이제 그때 이제 뭐예요? 매각을 실시합니다. 이제 경매한다는 얘기예요. 매각 실시.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4월 15일 날 이걸 이제 뭐라고? 입찰 또는 응찰한다 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달려들 때, 자, 거기 체크하세요.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명 입찰 보증금 이렇게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매수 신청 보증금 또는 입찰 보증금. 그러니까 이제 개인화소나 경매 참가를 막기 위하여 보증금 걸고 참가해야 되는데, 바로 이 입찰 보증금. 이게 뭐냐? 저기, 거기 체크해. 최저 매각 가격 얼마? 10%.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3억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 수표로 끊어와가지고 그 보증금 봉투에다 편지 봉투처럼 생겼어요. 거기다 집어넣어서 입찰표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참가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3억 5천, 3억 4천, 3억 3천, 3억 1천 썼어요. 그럼 가장 많이 쓴 사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최고가 매수 신고일. 그냥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내가 사겠다고 아직은 신고인이란 말을 쓰네요. 신고인.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차순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것도 좀 써놓으세요. 거기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돼 있죠. 자, 니은번에. 그럼 이 차순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안타깝게 이제 1등이 안 되는데 이거 놓치기는 아까워.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안 사겠다고 포기하면 내가 할게요라고 이제 자, 차순위 신고를 하는데 자, 이 차순위 자격 이게 중요합니다. 차순위 자격 최고가 이 사람이 쓴 금액에서 이 보증금을 뺀 것보다 많이 써야 돼. 그럼 3억 5천에서 여기 3천만 원 빼니까 얼마? 3억 2천. 그러니까 3억 2천보다 더 많이 써야 돼. 그래야 차순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못하는 거지. 자, 그래서 차순위 조건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많아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근데 요즘 누가 차순위 안 해요? 자, 그럼 이제 1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판단해봐.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는지, 또 이 사람이 참가해서는 안 될 사람이 참가했는지, 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허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불허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이게 아까 이거 매각 결정기예요. 매각. 그러니까 이제 매각 한 날로부터 이 날이 며칠이라고요? 7일. 7일 동안 이걸 검토해서 이제 허가 불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 하자가 있다 그럼 허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또 참가해서는 안 될 사람이 1등이다. 허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 특히 지금 이 물건이 농지입니다. 농지. 자, 농지 같으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 농지증이 있어야 돼. 그럼 이 농지증 같은 경우는 있어야 농지를 취득하잖아요. 경매를 취득하더라도. 그럼 이제 이렇게 자기가 1등이 됐잖아요. 그럼 얼른 이 7일 이내에 농지증 발급해서 이날 가지고 와야 허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할청에 뭔가 허가나 이런 게 증명이 필요한 게 있다. 그럼 이 증명은 다 언제까지 가져와야 된다? 매각 결정
매각 결정기. 이날 다 가져야 돼. 시험에 맨날 이날 매각하는 날 이렇게 장난치는데 매각하는 날 지가 1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져. 자, 그래서 이때. 그런데 이때 이걸 안 가지고 불어를 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경매하는데 이때 아무도 안 나타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유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매를 다시 합니다. 이것도 무슨 매각? 세매각. 이때를 가격을 20에서 30% 정도 저감합니다. 이제 법원에 따라 좀 다른데 물량이 많으면 30%씩. 그래서 다시 경매해야 돼. 다시 경매하는 걸 이제 우리가 세매각인데 유찰이 됐을 때만, 자, 유찰이 됐을 때만 뭐 한다고요? 저감이 있다는 거, 저감. 그런데 여기 불허를 했어요. 그럼 이때도 뭐 한다? 이것도 세매각이란 말 써요. 그런데 이때는 저감이 있다? 이건 없어요, 저감. 왜? 너 아니어도 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유찰만 저감이 있습니다. 유찰만 저감이 있다. 그런데 이 허가 불허가 이 결정에 대해서 나 못 받아들이겠다. 자, 이 사람 뭐 할 수 있냐? 항고라는 거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즉시 항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안 사겠다고 하면 내가 살 거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 결정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실은 내가 참고하려고 했는데 조폭을 동원해서 나 참고 못하게 막았어요. 뭐 이런 경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그런데 이제 이 항고를 하게 되면 일단 경매 절차가 중단이 돼요. 이제 항고 이유를 따져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경매를 딜레이 시키려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요, 항고 보증금을 걸고 참가합니다. 항고 보증금. 혹시 예전에 제 프린트 챙기라고 지난주에 했는데 그거 챙겼어요? 그거 보면 더 좋아. 이것보다 더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것만 보면 돼, 그 프린트. 절차, 이거 해놓은 프린트 있잖아요. 없어요? 안 가져왔어? 자, 그걸 가져왔어요. 깜빡 그 얘기 못했네, 그럼. 그러면 이 항고보증금 얼마냐? 자, 이건 이제 잘 봐요. 이 항고보증금은 매각 가격 또는 매각 대금의 10%예요. 그럼 여기서 매각 가격이면 이거. 이 사람의 상급, 이게 매각 가격이에요. 자, 그래서 구분 잘 하세요. 입찰보증금은 최저 매각이 10%고, 자, 즉시항고는 이제 그 다음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매각 대금의 10%.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안 헷갈려요. 이거 맨날 바꿔치기 하거든요. 자, 그럼 헷갈릴 거 없이. 그런데 이제 채무자가 했다. 그러면요,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잖아요. 이 보증금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 절차 딜레이 하려고 이제 못해요, 함부로. 자, 근데 이제 보통 즉시항고 없어요. 누가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이제 이 사람한테 허가가 합니다, 바로. 그럼 이제 허가할 때요, 대금, 납부, 기한. 자, 기일이 아니라 뭐다? 기한을 정해줘요. 이게 이제 한 달. 보통 이렇게 한 달 정도 정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때 일시불로 이제 대금을 완납을 해요. 대금을 완납하면 이제 이때 이 사람이 바로 뭐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법원에 의해서 촉탁에 의하여 등기는 이루어집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법원이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져요. 물론 이 비용은 이제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 대금을 납부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경매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느닷없이 인수해야 되는 게 막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 포기해야 돼. 막 매독 이거 또 안 하니 포기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하는 걸 이때는 무슨 매각? 재매각. 이때도 가격 안 깎아줍니다. 너 아니요, 살 사람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렇게 안 사겠다고 포기하면 내가 살려 차순위 한다는 얘기인데 차순위도 뭐 이거 살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 근데 이제 이걸 경락받기로 이제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친구가 못 빌려줘. 그 바람에 시간이 지났네.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그럼 이렇게 대금을 안 내고 포기하잖아요.
입찰보증금 3천만 원 이거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리분석 이런 걸 잘못해서 뺏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겨서 대금을 못 냈잖아요. 아깝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재임해갔길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마련해 오면 그냥 이 사람한테 그대로 허가해 줍니다. 굳이 번거롭게 또 이 절차 거치지 않아요. 이거 그대로 해 준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자 지금 이게 경매로 넘어오는 게 주택이라고 해봐요. 자, 그럼 A라는 사람이 3억 5천을 써서 이거 경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는 도망가고 있고 처자식 또는 세입자가 대항 요건이나 확정일자를 안 갖춰서 보증금 다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차마 어때?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쩔 수 없어. 자기가 쫓아내야 돼. 근데 이게 힘들면 이제 뭐냐? 인도명령이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잘해야 이제 경매 고수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가지고 법원에다 신청하면 법원이 공권력 힘으로 다 쫓아내줘요. 그러니까 자기 힘들게 싸우고 할 필요가 없어. 대신 공짜가 아니에요. 몇백만 원 들어가.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제대로 해야 돼. 이거 게으르게 했다가는 몇백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쫓아내고 경락을 받을 거냐? 차마 인간적으로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안 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하죠. 그거 이제 알아서 선택. 자, 인도명령은요, 대금을 납부했어요.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이거 지나면 못 해요. 소송으로 가야 돼,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로 합니다. 대금 납부하고 바로 이거 신청해요, 대부분.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락으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 대금을 완납했잖아요. 그럼 이 대금 완납은 이걸로 이제 뭘 한다고요? 네,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자, 배당은 뭐 거의 뭐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요즘. 참고로만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배당 순서에 따라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 교재 쭉 넘겨서, 자, 614페이지. 자, 614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배당 순서 있잖아요. 그 영순위에서 첫 번째 경매 비용 있죠. 경매 비용은요, 경매 신청한 여기 채권자 있죠. 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 비용을 미리 납부합니다. 자기 돈 들여서. 그래서 저기 경락대금에서 제일 먼저 이 비용을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비용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자. 지 부동산 팔린 돈으로. 그러니까 채무자는 경매로 넘어가면 헐값에 팔리고 이 비용 다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아깝죠. 빨리. 자,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자기가 비용을 먼저 냈으니까 돌려받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1순위를 봐봐요. 거의 최우선 변제를 했죠. 순서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받는 거예요. 최우선. 그리고 이제 2순위부터 이제 순서대로 받아간다 보면 돼요. 그럼 맨 마지막이 일반 채권이죠.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들은 남아있을 돈도 없어요. 그래서 막 채무자 쫓아가서 막 받아내고 미리 해야 돼.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은 이루어집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다 봤고요. 자, 우리 이제 매수 신청 대리 갑니다. 자, 622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매수 신청 대리가 뭐냐?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예전에 겸업 있었잖아요, 겸업. 자, 겸업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공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매나 공매로 넘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거나 취득 알선하는 거,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하는 거 이렇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할 때 이때만 법원에 등록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경매 절차 참가해서 이거 대신 경락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매수 신청 대리라고 그래. 자, 오직 뭐다? 경매. 공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등록이 필요 없어요. 이때만 등록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경매 물건에 대해서 대리할 때 이제 이렇게 등록을 받아라. 그 등록이 이거예요, 이제. 자, 그 등록이. 자, 그럼 이제, 자, 등록을 받기 위한 이제 절차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법에서 갖추라고 하는 요건을 구비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 요건을 검토해서 자, 등록 자, 처분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리 이제 업무를 한다 이제. 자, 이 파트는 주로 이 앞쪽 여기서만 나와요. 이 뒤쪽 넘어가면 그렇게 출제 비중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자, 요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자, 거기 보시면 1번 이제 등록 기관이 나옵니다. 자, 거기 체크하세요. 매일중 대리 등록 관청을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등록 신청하러 등록 관청 찾아가는데 자, 등록 관청이 누구라고요? 지방법원장. 그러니까 이제 사무소 소재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 첫 번째 1번. 자, 개공사입니다. 개공사. 개공사가 다음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러니까 기억에 거기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공사일 거 그랬죠? 근데 그 앞에 공인중개사 이 말이 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이거나 법인인 개공사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면 누가 빠진다? 중개. 그 끝에다 쓰세요. 가로 열고 중개인 X. 중개는 뭐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법인인 개공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박스 안에 넣은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실무 교육은 누가 받냐면 개공사가 받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받고요. 법인이라면 누가 받느냐면 대표자만 받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원, 임원 받는다. 또 소공사 받는다. 이러면 안 돼요. 자, 대표자만 받는다. 그 다음에 디귿,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보증 설정 우리 중개업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법인은 2억 이상, 개인은 1억 이상.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도 다 똑같아요. 따로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무 교육만. 자, 실무 교육만 봅니다. 그럼 이제 실무 교육 받아야 되는데, 이제 실무 교육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거기 셋째 줄.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에 그랬죠? 이거 같아. 그 다음 밑줄 하세요. 법원 행정처장 체크. 아하, 여기 실무 교육 누가 담당이다?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자,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자, 그 정도 말면 돼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박스 안에 시간 체크하세요. 32시간에서 44시간. 이거 중개업하고 좀 다르죠? 중개업은 28시간에서 32시간. 그러니까 이거 바꿔치기 하면 깜빡할 수 있어요. 자, 체크.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자, 경매교육이니까, 거기 보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 실무 이런 걸 받아요. 자세히 물어보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업무 보정인데 똑같다고 그래서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자,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는 몇 번 나왔어요? 자, 여기 결격 사유는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3번, 4번, 5번 묶으면 이거 우리 중개업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에 안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만 보세요. 1번, 2번. 자, 1번, 2번인데 특히 1번 잘 나와요. 1번. 자, 여기도요.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이에요. 자, 그럼 여기도 등록이 취소된 3년간 결격인데 중요한 건 끝부분 단서. 폐업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된다고 그랬죠? 자, 거기 폐업 동그라미하고 그 오른쪽 여백에다 쓰세요. 이때 폐업은 중개업 폐업도 그러고 매수 신청 대리 폐업도 그러고 둘 다 포함합니다. 자, 둘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제 폐업은 개인적으로 내가 그만두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반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3년의 결격을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자, 이 요건 중요해요.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록을 신청하러 갑니다. 이제 지방보건장. 그럼 이제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서류 들고 와야 되는데, 자, 서류는 따로 볼 필요 없어요. 거기 1번에. 자, 626페이지입니다. 거기 이제 중간에 동그라미 번 수수료 여기 체크하세요. 자, 수수료 공인중개사는 2만원. 그 다음에 법인은 3만원. 여기 체크. 우리 중개업은 지자체 조례 그런데 여기는 조례가 아니에요. 정부 수입인지로 냅니다. 자, 2만원, 3만원. 자, 그러면 이제 3번, 이제 등록 처분을 해주는데 며칠 해주냐? 그 첫째 줄 체크하세요. 며칠? 14일. 자, 14일. 자, 우리 중개업은 며칠? 7일, 7일. 아, 중개업은 7일인데 여기는 14일. 아, 이거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14일 해주고 이제 등록증을 줍니다. 바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등록증을 주면 이걸 이제 사무실에 걸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오른쪽 봐봐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우리가 게시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럼 등록증 있고요. 보수표 있고요. 보증 설정 있죠? 그러니까 보수표의 숫자, 보증의 보자. 우리 중개업은 등수보자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격증이 필요 없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등수보 이것만 같은 거예요. 등록증, 보수표, 보증 설정. 등수보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게시하라. 이거 게시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인데 기타는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 신청 대리를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업무를 이제 자, 등록을 받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는데, 자, 거기 첫 번째. 자, 62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그러면 어떤 물건이 경매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경락을 받아줄 수 있나요? 이건데요. 거기 보니까 뭐하고 같냐? 그렇죠. 중개대상물.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경매로 넘어왔을 때 이걸 대리하는 거예요. 다른 물건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거 체크. 그 다음 628페이지. 자, 거기 중간 박스 있습니다. 대리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이 물건이 넘어왔을 때 경매 절차에서 뭘 대리하느냐면 이 7개 항목 이걸 대리하는 거예요. 자, 이건 외워야 돼요. 자, 7개. 근데 외우고 말 것도 없어요. 자, 1, 2, 3, 4 묶으세요. 그리고 이제 5, 6, 7 묶고. 그 1, 2, 3, 4가 뭐냐면 경매 절차에서 하는 거. 아까 자, 우리가 경매 참가한다고 해봐요. 보증금 내야 되잖아요. 이건 내야 돼. 그게 1번. 그 다음에 이제 3억 5천 써서 내야 되잖아요. 입찰표. 이게 2번. 그 다음 1등이 안 됐어. 그럼 아까 차순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근데 굳이 차순 신고 안 하면요. 자, 1등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그 자리에서 다 보증금 돌려주거든요. 그럼 이거 돌려달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경매 절차에서 하는 거 이거. 이거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가 뭐냐면 다 이게 우선 매수 관련된 건데, 자, 첫 번째. 공유자 우선 매수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어떤 공유 지분이 경매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A, B, C, D 이렇게 있다고. 이 B 지분이 넘어왔다고요. 그럼 이걸 이제 갑이란 사람이, 자, 아까 갑이란 사람이 3억 5천을 써가지고 1등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거 내가 먼저 살래요. 우선 매수라는 거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경매 절차에서 이제 다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당신 1등입니다 하고 딱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분 같으면 우선 매수 신고할 거예요? 물어보면 그때 나와요.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우선 매수를 한다고 이렇게 우선 매수 신고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동으로 뭐가 돼? 차순위가 돼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금액으로 내가 먼저 사겠다 그 말이에요. 우선 매수. 그러니까 공유 지분은요. 참고할 때 신경 써야 돼요. 혹시라도 우선 매수 신고해버리면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뭐예요? 물거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은 참가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경매 참가하는 거 아까 대신한다고 그랬죠? 우선 매수 이것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거기 6번.
자,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이것도 마찬가지 임대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자, 이것도 대신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면요. 자동으로 이제 참가했던 1등은 차순위가 되는데 차순위는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네가 산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러면 이제 나 차순위 나 포기할래요. 그럼 이것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3개가 우선 매수와 관련된 거. 그 위에 4개가 경매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안 외워도 이것만 떠올린다. 아, 이거 대신하지, 대신하지. 이러면 돼요. 자, 근데 나는 도저히 이거 7개 못 외우겠다. 그럼 할 수 없는 거 2개만 쓰세요. 그 옆에 여백에다가. 누가 출제하더라도 답은 이거예요. 네. 자, 뭐다? 즉시 항고하고 인도명령. 즉시 항고 인도명. 이 2개는 안 돼요. 직접 해야 돼, 당사자가. 자, 즉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니다. 자, 대리 업무 방식. 자, 이제 대리 업무 방식입니다. 방식. 자,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제? 여기 사건 카드 작성 비치인데, 우리가 사건 카드란 말은 뭐냐면, 계약서를 여기서는 사건 카드란 말을 써요. 자, 당신이 내대시고 경락 좀 받아주세요.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사건 카드. 그럼 이제 사건 카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서명 날인도예요. 근데 이때 도장은요, 거기 등록 인장 찍어야 돼. 우리 중개사법상. 그러니까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 도장 찍는 것은 다 등록 인장이에요. 그리고 거기 몇 년 보존한다? 5년. 5년.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여기도 있습니다. 방식은 똑같아. 말로만 하지 말고 근거자로 지시하면서 해라. 자, 그런데 확인 설명상에 박스에 4개 있는 4개. 기억, 니은, 우리 중개사법은 기권공, 도수입, 예의, 중세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4개인데 기억, 니은이 뭐냐면 기억이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니은 공법상 규제잖아요. 이게 기권공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 디귿이에요. 체크. 경제적 가치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경제적 가치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4번째. 자, 해당 매입증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 그랬죠? 그러니까 소멸되는 권리인지 인수되는 권리인지 권리 분석에서 알려주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경매는 그러니까 2개. 경제적 가치. 자, 그리고 권리 분석. 이것만 잘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합니다. 자, 근데 도장 당연히 등록 인장이고. 자, 보존 몇 년이라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5년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대리 방식입니다. 자, 630페이지 거기 이제 박스에 보면 첫 번째 매 사건별 위임장 제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각 대리 행위마다 제출해라 이 말이에요. 각 대리 행위마다. 그 다음 거기 박스 맨 밑에 직접 출석도 체크하세요. 대리 행위함에 있어 매각 장소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이것 중에 소공사 못해요. 자, 매수증 대리는 개공사가 직접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보수 봤습니다. 자, 이때 보수는요, 거기 동그라미 3번 영수증 작성 교부한다는 거, 이거 우리 중개업하고 달라요. 자, 여기 영수증 있다는 거 아셔야 돼. 그 다음 오른쪽 금쟁 이것은 안 외워도 돼요. 딱 봐서 아 이거 해설 안 된다 이러면 다 금쟁입니다. 자, 그냥 거기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 의무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협회에 대해서는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감독 파트에서도 너무 자세히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행정처분도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하고 있어야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개업을 못하면 매입증 대리업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중개업을 폐업을 했어요. 그럼 이건 면허증 대리는 필요적 취소, 의무적 취소. 중개업을 못하면 이거 못한다니까요. 중개업을 못하니까 이거 할 수도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못한다. 뭐라고 해야 돼? 필요적 취소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중개업이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럼 이거 필요적 취소, 의무적 취소. 중개업을 못하는데 왜 의무적이야? 필요적 취소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헷갈려요? 중개업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면허증 대리를 한다고요. 근데 중개업을 못해. 그럼 면허증 대리도 한다 못한다? 못해.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아예 못하잖아요, 중개업을. 그러니까 면허증 대리도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필요적 취소, 의무적 취소.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이번에 여기는 업무정지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적 업무정지, 의무적 업무정지. 그러죠? 그러면 여기 그 업무정지 기간만 보세요. 거기 636페이지 그 밑에 업무정지 기간 체크. 거기 1개월 이상 2년이요. 상당히 길어요. 636페이지 밑에. 자, 1개월 이상 2년이 합니다. 그럼 업무정지도 필요적이 있고 의무적이 있어요. 똑같아. 자, 우리가 중개업을 자, 얼마 동안 내가 휴업을 할래요. 자, 이 기간 동안에 중개업 해요, 못해요? 못하면 이 기간 동안에 똑같이 면허증 대리도 해요, 못해요? 자, 필요적 업무정지, 의무적 업무정지. 또 누가 의무적이라고 한다. 중개업을 못하니까 이것도 못한다니까. 그럼 필요적이다, 의무적이다? 필요적만 하면 된다니까. 의무적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내가 3개월 업무정지 얻어맞았어. 이 기간 동안 일을 해 못해요? 그럼 이거 필요적 업무정지, 의무적 업무정지? 그래도 마지막은 의무적 소리 안 들렸어? 이해되나요? 이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안 외워도 돼. 저도 안 외웠어, 아직까지. 이것만 알아도 답 찾는데 뭐하래요? 또 모르지, 이제 틀리라고 아주 작정하고 내면, 그때는 너나 풀어라, 그러면 돼. 내가 이거 하나 틀려도 97.5점이어도 괜찮아. 자,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나머지는 자세히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정리를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이제 프린트. 자, 1번. 주택임대차법법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거. 자, 확정일자 없이 대항 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 취득하지 못한다. 자, 우선 변제는 순서 따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있어요. 그래서 맞았죠. 2번 소액보증금 중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아니요, 지역에 따라 다르죠? 서울하고 수도권, 과면 이렇게 광역시 그 밖에 지역 달라요. 자, 3번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선순위 저당권자. 자, 1순위로 저당권자가 있고 만약 임차권자가 9순위다 이 말이야. 그럼 저당권 밑에 이 사람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보증금 다 못 받았어.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쫓겨난다? 그래서 쫓겨난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고로 저당권 밑에 있으면 무조건 다 뭐다? 소멸. 4번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다. 임대차 종료됐어요. 보증금 못 받았어요. 받을 때까지 한 달, 두 달 살 수 있죠? 그럼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종료되는 거예요? 유지된다고 그랬잖아요. 유지. 자, 종료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된다. 5번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국장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표준계약서는 누가? 법무부 장관. 권리금이 국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기억자 돌림. 참고로 1번이 답 나왔으니까 나머지 다 틀렸잖아요, 지금.
전혀 신경 안 쓰고 보내, 문제를. 눈치껏 때려 맞추는. 자, 2번. 개공사 갑의 중개로 을과 병은 병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얼른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라고요. 병소유 주택을 하니까 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죠. 그리고 이걸 갑이 중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을병 나오면 반드시 그림을 그리세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갑을병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을과 병이 임대차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을은 그 기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맞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을은 병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맞고. 을이 병에게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해 갱신이 됐어요. 그럼 존속기간 얼마? 그렇죠. 2년으로 본다. 똑같이 2년으로 본다. 을이 병에게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갱신이 됐어요. 을은 언제든지 병에게 계약 해지 통지하고 나갈 수 있나요? 그렇죠. 주택에는 이거 있어요. 상관없는데. 자, 3번 상가임대차 틀린 거. 확정일자를 세무서장한테 받아야 한다. 맞죠? 너무 쉬워서 막 이상해. 아니야,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자, 이거 너무 쉬워요. 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달했어요.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임대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맞나요? 네. 자, 주택은 6개월에서 2개월이에요. 상가는 1개월이에요. 이거 다르니까 구분해야 돼요. 4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야, 중과실. 자,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나요? 네, 대위하여 할 수 있어요. 자, 4번. 자, 경매에 관해 틀린 거. 차순위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은 때만 할 수 있다. 차순위. 네, 맞죠? 이거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다음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최저 매각. 여기서 매수 신고 가격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자 봐봐요. 아까 3억 5천 쓴 사람은 얼마 내야 돼? 그럼 3,500. 3억 4천 쓴 사람은 3,400.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 확인하냐고 시간 다 잡아먹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3억 5천 768만 9,500원. 이거 확인할 시간. 그래서 그냥 통일시킨 거예요. 최저 매각의 10% 다. 그리고 얼떡에 다 수표로 끊어오라 이거예요. 수표로. 이건 현금 들고 오면 짜증 냅니다. 근데 저도 그 장면을 보니까 정말 황당해서, 황당해서 하죠. 자, 그 다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고 보증금 걸어야죠?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맞나요? 네, 매각 대금 10분의 1. 맞아요. 이거 공탁해야 돼요. 자, 4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내면 권리를 바로 취득하나요? 그렇죠. 대금을 완납한 순간 취득하면서 있고. 자,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다. 지금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대금을 납부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매각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 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어. 너 또 장난치러 왔냐, 이거. 너 때문에 다시 하는 거 무슨 매각? 재매각. 너 재수 없어서 다시 한다, 해가 재매각. 앞에는 다 뭐예요? 세매각. 자, 이건 다 세매각이에요. 근데 저기만 재매각.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이거 했고 그다음 5번 자 이제 매입 신청 대리입니다. 자 틀린 거.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 환청에 하여야 하고, 그렇죠. 매수 신청 대리는 지방 법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그렇죠. 서로 이거 비교해서 나온 거죠. 지금 잘 봐야 돼.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원 행정처인 지정하는 데서 실무교육 받아라. 자, 실무교육 누가 담당한다? 법원 행정처장. 맞잖아요. 신청일 전 1년에.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및 매입신청 대리 등록 요건이다. 아까 여기 보증 설정하라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왜 보증 설정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미 이것은 개공사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중개업은 보증 설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등록을 받아야 하잖아요. 등록을 받으면 업무 개시 전까지 이때 보증 설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등록 중지다. 왜냐하면 개공사가 보증 설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직은 개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이 이때는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미 개공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있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해요. 맨날 나오는 게 이거예요. 보증 설정. 자, 그래도 틀렸죠?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와 매수 신청 대리인 결격 사유는 서로 다르다. 그렇죠? 우리 중개업은 12개나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까 5개. 5개밖에 없었죠? 서로 다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까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아셨죠? 이런 과정에서 따면 더 보람 있어요. 내가 그때 그 힘들어도 참고 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까우니까 더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